이번 추경 소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딱 세 가지입니다. 내가 대상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는지입니다. 요즘처럼 물가 부담이 크고 생활비 압박이 이어지는 때에는 이런 발표가 나오면 누구나 먼저 내 상황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용어는 최대한 빼고 생활에 바로 연결되는 내용만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큰 흐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알려진 방향을 보면 이번 지원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주는 방식이라기보다 소득 하위 70%를 중심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두에게 같은 액수를 나눠주기보다는 생활 형편이 더 어렵거나 지역 여건이 더 힘든 곳에 조금 더 두텁게 가도록 설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를 받는다더라만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책 뉴스에서 가장 먼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는 대상인지 아닌지, 대상이 맞다면 얼마를 받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정리되지 않으면 뉴스는 많이 봤는데도 막상 내게 무엇이 해당되는지는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부분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지원은 전 국민 동일 지급 방식이 아니라는 점부터 기억하시면 됩니다. 현재 알려진 방향으로는 소득 하위 70%를 중심으로 하고 형편이 더 어려운 계층과 지역에 조금 더 두터운 지원이 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활 형편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여건입니다. 즉, 사람마다 또 지역마다 지원 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궁금한 것이 금액입니다. 그런데 금액도 한 줄로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지원은 같은 대상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고 일반 대상인지 취약계층인지에 따라서도 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크게 세 구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대상, 취약계층,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렇게 구간을 먼저 이해하고 숫자를 보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흐름을 보면 일반 대상 안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처럼 지원 필요가 큰 곳은 더 두터워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처럼 생활 부담이 더 큰 가정은 일반 대상보다 지원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장 두터운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최대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번에 최대 60만 원 나온다더라 라고 말하더라도 그 숫자가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얼마 안 되겠네 하고 넘기시는 것도 아직 이릅니다. 지역과 생활 형편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내 상황을 기준으로 차분히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일반 대상 쪽인지 취약계층 쪽인지 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지급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방향으로는 현금이 바로 통장에 들어오는 방식보다는 지역화폐나 카드 같은 형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쓰는 돈이라기보다 지역에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원금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이런 방식이 왜 나오느냐 하면 지원금을 드리면서 동시에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가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네 가게, 지역 소비, 골목 상권에 힘이 돌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안내가 나오면 또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온라인 사용이 가능한지, 카드 포인트처럼 들어오는지,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같은 부분입니다. 이런 세부 내용을 모르고 지나가면 받아놓고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문자나 전화로 신청을 유도하는 사칭 안내에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식 안내가 나오기 전에는 성급하게 개인정보를 보내거나 링크를 누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시기도 차분히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발표가 나면 바로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 처리 절차가 먼저 마무리돼야 하고 그 다음에 대상 확인과 지급 준비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발표와 실제 수령 사이에는 어느 정도 준비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왜 아직 안 들어오지 하고 조급해 하시기보다 최종 기준과 공식 일정이 나오는지를 차분히 확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민생지원금 하나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알려진 내용들을 보면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여러 항목들이 함께 검토되거나 포함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가격 부담 완화, 교통비와 관련된 지원, 청년 일자리, 주거 문제, 문화 할인처럼 가계 생활과 연결되는 항목들이 함께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를 볼 때는 나는 지원금 대상이야 아니야만 보지 마시고 우리 집에 연결되는 다른 도움은 없는지까지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중요합니다. 본인만 기준으로 보면 해당이 없어 보여도 자녀나 손주 세대와 연결하면 도움이 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항목이나 청년층 일자리, 주거 관련 지원이 가족 전체로 보면 체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한 사람에게 얼마를 주느냐만 보는 정책이라기보다 가계 부담을 여러 갈래로 덜어주려는 종합대책으로 보시는 것이 이해에 더 도움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 소식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대상인지입니다. 이번 지원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 하위 70% 중심의 차등 지원 방향입니다. 둘째, 금액은 사람마다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대상인지, 취약계층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또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지급 방식과 시기입니다. 현금보다는 지역화폐나 카드 같은 방식이 거론되고 있고 실제 지급은 절차가 끝난 뒤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소식을 볼 때는 최대 금액만 보실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식 안내가 나왔을 때는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신청이 필요한지까지 꼭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책은 발표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생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복잡한 정책 소식을 어려운 말 없이 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도록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다음에 더 중요한 지원 소식이 나왔을 때도 놓치지 않고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필요한 내용만 차분하고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